누나들이 이거 설명 잘해줬어요? 네! 자, 여기 1시간 동안 여기 와서 이거 하니까 어땠어요?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자, 이런 거 나중에 하면은 또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천구에 있는 서울 금산초등학교 5학년 일반 담임교사 유재혁입니다. 선생님께서는 5학년 학생들과 함께 게임을 주제로 즐거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5학년 아이들과 함께 게임드림이라는 게임과 진로가 결합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단계는 총 7단계였고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그 단계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게임 관련 직업을 찾아보고 간단하게 사전조사를 좀 해보았어요. 선생님 혹시 게임 관련 직업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세요? 프로게이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첫 단추를 아이들의 배경 지식을 좀 넓히는 활동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게임 관련 직업군들 한번 보실까요? 네. 게임 관련 직업이 이렇게나 많나요? 근데 이걸 아이들이 다 조사하기에는 조금 무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학교는 소규모 학교예요. 그리고 학생 수가 한 반에 15명, 16명밖에 되지 않은 정말 작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직업들을 모두 조사하는 건 좀 무리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4가지 직업군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디자이너, 게임 기획자, 스트리머, 프로게이머 이 직업군들을 선택해서 조사를 해봤고요. 소프트웨어 교육을 연계를 해서 게임을 제작을 한번 해봤는데 그걸 통해서 프로그래머가 하는 일들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이 좀 배경 지식을 많이 확장을 시켰어요. 네, 정말 확실히 아이들이 배경 지식을 넓히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두 번째 단계는 캐릭터 디자이너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인터넷을 통해서 게임 캐릭터 디자이너는 어떤 일을 할까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았고요. 인기 있는 게임인 쿠키런 킹덤의 쿠키들을 디자인을 한번 해봤죠. 그리고 마지막 활동으로는 직접 자기가 만들 게임의 캐릭터를 본인이 직접 디자인해보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활동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게임 스트리머를 조사를 했어요. 각자가 좋아하는 게임 스트리머를 인터뷰도 찾아보고 영상도 찾아보고 그래서 게임 스트리머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활동으로는 직접 본인들이 스트리머가 되어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스트리머가 되었나요?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네. 영상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영상 보시죠. 보시죠. 와, 5학년 아이들이 만들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영상과 유튜브 채널이네요. 사실 이렇게 유튜브를 제가 촬영을 하면서 좋은 것들만 골라와서 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 이걸 진행을 할 때 고민이 좀 많았어요. 이거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 학기 중에 다룰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방학 숙제로 다뤘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더 잘 만들고 관심 있게 하는 걸 보고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놀랐습니다. 역시 저희와 다릅니다. MZ세대는 다르네요. 많이 다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활동은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프로듀서와 프로게이머를 면담을 했습니다.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 사이트? 이게 뭔가요, 선생님? N포탈 검색 사이트나 아니면은 G 검색 사이트에서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을 검색하고 가입하시면 되시는데요. 굉장히 많은 직업군의 전문가들을 30분 내의 시간 동안 깊이 있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선생님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바로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원격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학급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게 학급의 환경에 맞게 지원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선생님들께서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굉장히 신기했을 것 같습니다. 네, 직업의 전문가를 만난다는 의미도 있었고요. 특히
특히 프로게이머나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처럼 직접 자기들이 평소에 만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걸 신기했습니다. 다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커 선수를 직접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페이커 선수를 못 만나서 그걸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아, 페이커 선수도 신청할 수는 있나요? 사실 페이커 선수는 좀 어렵죠. 아쉽네요. 저도 페이커 선수 좋아하는데. 이렇게 직업 면담을 마치고 발표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발표회는 교실에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발표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좀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아이들이 꽤나 시간도 많이 들이고 했을 텐데요.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을 받아서 스케일을 좀 키워봤습니다. 스케일을 어떻게 키우셨죠? 선생님 혹시 코로나 이후에 전시회나 뭐 체험전 같은 거 가보신 거 있으세요? 아유,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렵죠. 아이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체험전이나 전시회를 가지 못할 바에야 직접 우리가 한번 운영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교내 체험전을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방역이나 소독 같은 거에 상당히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아이들의 역할을 나눌 때 그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안내를 했어요. 사실 학교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담임 선생님이 체험해 주시거나 방역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할들을 자기가 직접 해보면서 굉장히 좀 신기해하고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게 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꽤나 아이들도 책임감도 기를 수 있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진로에 대한 관심, 그리고 게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게 이 프로젝트의 성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을 지금까지는 즐기는 역할만 좀 한정해서 겪어왔다면 게임을 만들고 꾸미고 그리고 구성하는 그런 역할까지 관심을 좀 넓힌 게 이 프로젝트의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이 과정들이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하시면서 조금 어려우셨던 점도 있으셨을 텐데요. 네, 몇 가지 있었어요. 일단 가장 처음 겪었던 어려운 것들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납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부모님, 학생, 그리고 저 자신한테 납득이 됐죠. 선생님 혹시 게임 좋아하세요? 게임 좋아합니다.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자녀가 있는데 게임에 정말 빠져 있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많이 하나요? 그렇다면요? 그럼 좀 곤란합니다.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의 게임 시간이 많아진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학부모님도 많이 공통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특히 핸드폰 가지고 오래 붙잡고 게임을 한다고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게임을 주제로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는 게 학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선뜻 이해를 못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운동을 하기도 정상적으로 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기왕해야 게임을 좀 깊이 있게 알아보고 진로와 결합해서 알아보자 라는 취지로 접근을 했는데 나중에는 학부모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결국에는 많이 좋아하시게 됐어요. 다 선생님께서 이 화려한 언변으로 설득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웠던 게 아이들은 게임이라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게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볼 거야 하면 아이들 와 하고 이렇게 굉장히 신나해하는 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설득 과정을 통해서 프로젝트 그 자체에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사실 게임 그 단어만으로도 눈이 반짝반짝 하니까요. 네. 사실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일 걱정됐던 거는 안 그래도 학교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프로젝트를 각각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르쳐야 될까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유튜브를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체험전 운영 같은 거는 어디까지 교사가 다루고 안내를 해줘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좀 다들 아시지 않을까요? 네, 선생님들이라면 다 무슨 느낌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막상 하는 걸 보고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게임 만드는 이런 부가적인 활동들까지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따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내가 과소평가를 하고 있던 게 아닌가. 우리 아이들,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이 굉장히 잠재력이 많은 친구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역시 남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를 교육 과정에 맞게 재구성하는 과정이 좀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프로젝트가 그 자체로 재미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그렇지만 교육 과정상으로도 의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는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이 굉장히 컸어요. 교원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조언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창체 기반으로 여러 가지 국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단원들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재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무리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 프로젝트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이 프로젝트의 장점은요. 우선 제 생각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이랑 큰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미술이라는 큰 주제를 정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미술 관련 직업들이 굉장히 많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래픽 디자이너라든지 화가라든지 미술교사, 뭐 웹툰 작가 이런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을 거예요. 이 직업들을 멘토링 사이트에서 찾아서 면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면담하고 난 결과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발표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뭐 제안을 하거나 선생님께서 제안하셔서 확장된 활동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의상 디자이너 면담을 하고 난 다음에 옷을 리폼하는 활동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장점은 게임이라는 주제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대부분은 게임을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동기가 비교적 쭉 유지되는 편입니다. 제 생각에는 프로젝트 수업 같은 경우에는 동기가 유지되지 않으면 무임승차라든지 중도 포기 같은 좀 안 좋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교사는 학생들의 동기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케어를 해줘야 되는 게 프로젝트 수업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잘 되지 않으면 일부의 학생들에게만 부담이 과중이 될 거고요. 그쵸. 그러면은 프로젝트 수업은 노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도 발생할 네. 수 있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게임은 학생들 모두가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또 각자의 수준에서 또 좋아하는 게임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들 한마디씩은 좀 걸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많이 걱정을 덜었습니다. 뭔가 한마디씩 걸친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웃기네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육계에서는 관계 회복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관계 회복의 측면에서 저는 게임이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하는 게임은 없으니까요. 대신 온라인에만 치중되어 있는 그런 관계를 오프라인까지 어떻게 끌고 오느냐는 좀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교구를 소독한다는 전제하에 보드게임을 종종 했어요. 그리고 이걸 발표회랑 연계를 해서 보드게임 발표회 겸 직업 발표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이디어 많으신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신 선생님들께서 더 많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말씀, 소중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고민하신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만 접근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즐거운 경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서 마음 편히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금산초등학교 교직원 여러분들, 우리 5학년 1반 친구들 사랑합니다. 안녕. 자, 그러면 이렇게 정말 훌륭한 프로젝트 수업을 설명해 주신 유지영 선생님 감사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